우리는 참 이상하죠? 멀리 있는 사람에겐 고마워가 쉬운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이 어려워요. 익숙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들이 쌓이면 결국 마음과 마음 사이에 벽이 생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은요. 책 이야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가 제 결혼식이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너무 정신이 없고 북적북적한 하루였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인사하고 웃고 울고 감정이 참 북받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도 있었고 오랜 친구들도 웃으며 안아줬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사람이 전부라는 걸요. 그리고 표현은 지금 해야 한다는 걸요. 제 와이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저는 오늘도 루틴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정신 없어도 뭔가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 감정을 천천히 되짚고 마음을 한번 내만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제 루틴이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독서 루틴입니다. 오늘도 읽을 책은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말들,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의 힘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독서 루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98페이지 다가서기의 최종 단계 기다림. 단언컨대 지혜를 얻는 최고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경청입니다. 말함은 지식의 영역이지만 들음은 지혜의 영역이다 라는 말이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듣기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 자신부터 듣기, 경청을 잘 해내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듣기 왜 그토록 어려운 걸까요? 여기서 질문해 봅니다. 말하기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듣기요?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즉 말과 듣기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대화, 당사자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내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듣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어려우니 비우고 기다리면 들을 줄 안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잘 다가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으로 환영받을 겁니다. 다가선다는 건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할 대화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를 잘 새겨두지 않으면 누군가를 향한 그 어떤 달콤한 말도 아무런 표현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와 지지 그리고 포용의 말을 잘 해놓고는 괜한 말을 덧붙여서 대화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화에 있어선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의 위대함을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잘 말해놓고서도 뭔가 한 발 더 남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서 덧붙인 한마디가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회사의 두 사람 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필요하시다고 해서요. 아 역시 김대리네. 정말 잘 정리했는데 박 과장님 덕분이죠. 뭐 그래 마침 나도 팀장님께 보고할 게 있는데 보내줄 테니 고쳐줄래? 네? 급해서 그래. 내일 모레까지 가능하겠지? 박 과장의 말은 격려도 지지도 아닙니다. 그냥 땡깡일 뿐이죠. 앞으로 김대리가 박 과장에게 편하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박 과장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상대방의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건 물론 그것을 넘어 무리한 부탁으로 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박 과장은 과연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깨닫고는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상대방에 잘 다가서려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화의 기술 한 가지가 또 도출됩니다. 그건 원하는 것이 있어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격려는 격려로 끝나야 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 일단 피해자의 관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이 꼬입니다. 모든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와 중 일단 피해자의 관점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대화도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기주의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상대방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우리의 말 역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말이어서
이기주의 대화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주의에 가득 찬 말에 미소를 지으며 환대할 사람은 없다. 하나 더, 상대방에게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함께해야 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칭찬하고 지적하는 순서가 아닌 지적하고 칭찬하는 순서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사와 부하의 대화입니다. 이번 세미나 정말 진행이 매끄러웠어. 자료들도 만족스럽고. 감사합니다. 휴식 시간에 활용도 좋았어. 간식도 맛있고 넉넉하게 준비해서 모두 좋아하던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네? 회의실에서 나는 냄새가 조금 별로였어. 아, 내 장마철이라 습기가 차서 그랬나 봅니다. 내 말이 미리 확인 좀 하지 그랬어. 여기 와보지도 않았냐? 이쯤 되면 싸우자는 것이 되겠죠. 물론 부하 직원이 대들기도 어려우니 일방적으로 당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일 테고요. 상사가 대화의 시작쯤에 한 칭찬은 모두 사라져버린 추억이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은 상사로부터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만 불쾌감으로 기억에 남겨둘 테고요. 웃긴 건 이 상황을 두고 상사는 자신이 부하 직원을 나름대로 칭찬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누군가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나 보상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당연히 긍정적인 변환을 말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말로 해야 합니다. 이때 좋은 말을 해놓고 엉뚱한 말을 더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않는 것만 더 못한 말이 돼버리죠.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보왕삼매경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 한 구절입니다. 시덕불구망보, 덕망보직의 유수도. 덕을 베풀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말라. 덕을 베풀고 그에 대해 보답을 바라게 되면 무엇인가 욕망이 생기게 마련이고, 욕망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이상의 명예를 누리려 하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로 끝내야 합니다. 거기에 괜한 자신의 아쉬움, 요구사항을 담는 순간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는 몸짓은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서고 싶을수록 무엇인가를 바라는 욕망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멈추었으면 기다릴 줄 알면 됩니다. 상대방이 다가올 때까지. 말을 이쁘게 해야 아무래도 좋은 말이 돌아오고, 다가설 때도 어떻게 다가서느냐가 표현의 방식이, 말하는 방식, 말투 때문에 사람이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마주하기, 마음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말 연습. 긍정의 언어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주위의 것들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성공을 위해 도와주려고 달려듭니다. 성공하는 우리를 향해 사람들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로 타인과의 거리를 좁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성장시키는 예쁜 말.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네, 랍니다. 혹시 직장인이신지요? 어떠세요? 윗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과 친하셨다면 이제 결별을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과 멀어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로 궁금합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뭔가 어색해서 반문하는 것인데 왜 그걸 듣는 사람은 그토록 싫어하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 변명 혹은 반항으로 들리기 때문이랍니다. 알고 보니 변명과 반항의 말에 여유롭게 들어줄 만큼 한가한 사람은 없더군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말에 긍정이라는 데코레이션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제하고 긍정의 언어로 자신을 감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긍정적이지 못한 말은 상대방에겐 불쾌감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성장에 해로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저항하려다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 자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말하기를 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성장을 위한 거라고 여기세요. 물론 수십 년간 입에 붙은 습관이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말하기에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환경이 팍팍하더라도 방어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여주려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면서 일종의 최면처럼 자신을 격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한 프로 골퍼가 자신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티샷, 실패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임팩트가 약했어. 절대 두 번째 샷에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네. 맞다. 두 번째 샷 어디로 보내지? 그게 저의 성공적인 굿샷의 비결입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원래 충분히 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던 행운도 사라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성장도 멈춥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 중에서 말입니다. 프로젝트에 실패하지 말아야지. 프로젝트에 성공해서 포상을 받아야지.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으리라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주위의 것들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성공을 위해 도와주려 달려듭니다. 성공하는 우리를 향해 사람들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말 한마디로 타인과 거리를 좁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의 사례를 더 볼까요? 당신은 어느 회사의 임원입니다. 경력 사원을 뽑기 위해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원자에게 이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고 해볼까요? 상사의 부정행위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 분위기가 더 어려워서 저 역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성과도 탁월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전 회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가 성장하는데 기회를 준 고마운 곳입니다. 보다 도전적이고 실전적인 일을 해보고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쉽죠? 두 번째 지원자의 말을 택하셨을 테죠.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 대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표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고는 다른 사람이 좋게 봐줬으면 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제 다음에 제시하는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드는 말하기를 확인해보세요. 일상에서 부정의 언어를 멀리하고 긍정의 언어로 세상과 마주하려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최악의 말이 너무 많구나. 뭘 그리 쫀쫀하게 구는 거야? 너무 냉정한 것 같아.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거야? 그게 아니고요. 긍정의 말.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하니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맺고 끊는 게 확실한데 조심성이 있구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힘이 쭉쭉 빠지는데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또 이렇게 기운이 확 줄어들고 잠을 나름 푹 잤다고 했지만 이게 과음을 하니까 하루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또 오늘 찾은 인사이트, 항상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전달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이 최악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서 부정의 말, 긍정의 말 하면 말이 너무 많구나를 너무 순화해서 얘기해. 어떻게 보면 너 말이 너무 많아 이런 느낌도 있고 뭘 그리 쫀쫀하게 구는 거야 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좀 화가 났다 표현 왜 그렇게 겁이 많은 거야 좀 짜증도 나면서 하는 또 긍정의 말도 조심성이 있구나 밝게 맺고 끊는 게 확실한데 정말 좋다. 이런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또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좀 더 밝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짐도 싸야 하고 또 재밌는 하루하루가 기다리기 때문에 또 바쁜 일정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제가 독서를 하려고 책을 몇 권 챙겨갈 건데 어떻게 한 20분, 30분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윤생정비였습니다.